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휴일을 보낸 우리 시장은 시가는 나름 강세였습니다만 종합주가 지수 3000을 깨서 출발하면서 심리적 공백으로 급락이 나왔고, 해외 시장은 아주 강력한 반등이 나왔으나 20%나 부족한 반등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있었던 반등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전일 우리 시장 선물 시가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갭 다운이 4포인트 내외라면 절대 적은 것이 아니지만 휴일 이전에 옵션 가격이 워낙 비싼 상태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갭 다운에도 불구하고 외곽의 옵션이 크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장 후 30분 동안은 선물 미결제 약정도 제대로 증가하지 않고 방향성 없이 위아래로 흔들기만 했어요. 그런데 9시 30분까지 선물이 여러 차례 반등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투자 심리가 망가진 것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갭으로 3000포인트를 깨서 출발하면서 시장에서 아무도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9시 30분부터 저점을 확인하자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10시 30분에 저점을 찍을 때까지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결국 종합주가지수 2940포인트를 찍고 마는데요. 선물로는 391.5포인트에서 384.65포인트, 그러니까 대강 392에서 385포인트, 약 6포인트가량을, 그리고 전일 종가 대비로는 거의 10포인트가량을 급락을 시키는데, 이때 선물시장이나 현물시장 모두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미결제 약정 증가도 적게 나오고 그야말로 매물 공백이 나타나면서 밀리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발생한 이러한 매물 공백 현상은 399에서 395포인트, 그리고 392에서 385포인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첫 번째 미끄러짐은 오후에 제대로 된 반등이 없어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크게 보여주다면, 어제의 미끄러짐은 그래도 오후에 상당히 반등을 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만, 여전히 시장을 위라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물시장에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시장은 적지 않은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로 한 40포인트가량을 반등을 했으니 절대 적은 게 아니죠. 하지만 반등한 패턴이 선물 매수로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현물 매수로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뭘로 반등이 나온 거냐라고 하면, 이 반등은 풋옵션 막내가 두 종목이나 상장되면서 풋옵션에서 롤링 다운이 나오고 환매의 절정을 이루고 나서 반등을 하자 이 해지용 매도가 사라지면서 현물 매도 효과가 정상화되면서 나타난 반등이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보면, 몇 달 동안 우리 시장은 코스피 200 종가가 395포인트를 종가상으로 하회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10월 1일 종가가 395포인트를 하회하게 되면서 거래소 규정에 따라 어제는 옵션 행사가 357과 355가 신규 상장됐어요. 이렇게 새로 상장된 옵션을 막내 옵션이라고 부르는데, 막내 옵션이 생기는 방향대로 시장이 추세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외가격에 대한 롤링업, 롤링다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수요일에는 옵션 행사가 352, 그리고 350, 347 이렇게 세 종목이나 신규 상장하게 되기 때문에 외곽의 옵션이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게 돼서 추가 급락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화요일만큼은 막내 풋옵션이 상장되게 되면서 기존이 막내 옵션이었던 풋 360에 대해서 미결제 약정이 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 막내 옵션을 어느 정도 손절매하고 그 바깥이 풋옵션으로 신규 매도하려는 수요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현물 시장이 하락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옵션 시장, 특히 풋옵션에서 롤링다운 수요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 이것이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 행사가격 교체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빠르게 하락을 한 거라서 이 롤링다운 끝나자마자 더 이상 하락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현물시장이 매도 매수 호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당초 오늘 현물시장은 적극적인 투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연기금이 또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현물을 매수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이 바닥을 찍을 때 선물 베이시스가 엄청 나빠서 뭐 시장을 박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물을 추세로 매수를 할 자리는 여전히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수급면에서 옵션 시장에서 변동성이 한 차례 폭발하면서 추가로 롤링 다운을 할 수 있는 수요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안도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매수는 여전히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을 위로 강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옵션 시장에서 개인이 콜옵션 매수를 초반부터 물타기 하던 것을 거의 꺾질 않았습니다. 다만 옵션 시장에서는 초반 급락 때 개인이 풋옵션 매도를 롤링 다운하면서 손절매를 한 것이 있는데, 이때 발생한 변동성 증가로 해당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주 열심히 외곽의 풋옵션들을 매도해줬는데, 이 재원으로 기관들은 또 양매도를 아주 좋은 구간에서 쌓게 된 셈입니다. 여전히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양 옵션은 잔존일 대비 상당히 비싼 편이라 시장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외곽의 콜옵션들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그러니까 선물 기준 393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간 것 또한 상당한 저항을 겪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콜옵션 400포인트 이상은, 행사가 400 이상은 여전히 그냥 묻지마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물 베이시스도 장 후반 들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미결이 줄어들면서 손절매 그리고 또는 이익 실현 이런 게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시장이 반등하면서 베이시스가 크게 좋아지고 또 선물 미결이 감소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 하루 흐름을 오늘 간단히 정리해보면, 옵션 시장에서는 일종의 바닥이 형성되었지만 현물 투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장중 반등 패턴 또한 현물 매수로 인해서 형성된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반등 시 콜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의 특징은 선택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증시와 스위스 증시는 정말 이게 반등한 것 맞나라고 할 정도로 반등이 작았는데요. 장 초반에는 다시 바닥을 찍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이 닥스 기준 15,000선을 지켜내면서 장중 눌림을 극복하고는 미국 세션 오픈 때까지 아주 지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션 오픈하면서 시장이 위쪽으로 달렸고요. 변동성을 죽이자 유럽도 마감 때까지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큰 반등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제의 반등을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제도 천연가스가 무려 9.9%나 상승을 했어요. 유럽 세션 초반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수가 반등하던 말던 관계없이 아주 꾸준히 상승해서 직전 고점권에 도달했는데요. 브렌트 기름도 유럽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마감 직전 83.13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지금 시장의 화두가 유럽이 에너지 위기, 그리고 글로벌리는 이제 금리 상승 위기인데, 어제도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 상승폭 자체가 엄청난 수준은 아니지만 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금리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시장에는 리스크 요인들이 변함없이 존재하는데도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이 반등은 사실상 미국 세션 오픈하면서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기 바닥을 형성하였다는 심리로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나와서 시장이 반등을 한 것이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원자재들 좀 더 보면 천연가스도 사실상 이번 주에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이 큰데, 장중에 아직까지는 일봉이 10%대 오르면 9%, 9.9% 그리고 내려도 마이너스 9.9% 이 정도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변동성이면 조금만 변동성이 오르면 하루에 이제 2디지트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15%, 18%, 20% 이렇게 오르고 내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진정한 피크아웃이 올 것 같아요. 기름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기름은 이 가스랑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서 기름값이 오르면 가스값은 떨어지고요. 이 가스값이 오르면 기름값은 떨어집니다. 기름값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위기로 모두들 이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브렌트가 목표가 80달러 넘어서 지금 83달러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다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수요일 밤에 원유 재고 발표 있습니다.
이 원유 재고 발표에 텍사스가 뭐 80달러 터치하거나 또 넘지게 되면 천연가스 또 마지막 브루스를 추고 윗골이 아주 길게 만들고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면 대충 이번 주에 이제 에너지 피크아웃이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와야만 현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진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변동성 매도에 의한 반발 매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최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변동성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죠. 그리고 저희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이 8월까지는 시장에서 변동성 선물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어서 야, 이거 하락이 쉽게 나오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9월 중순 이후로는 변동성 지수와 변동성 선물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하락을 해서 변동성이 폭발하려고 하면 이 숨어있는 그동안에 누적적으로 계속 변동성 매수를 해온 애들이 계속 이익 실현하는 거예요. 상단을 막으면서. 그래서 이제 변동성 패턴이 아주 지저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오르고 내리는 것 관계없이 변동성 매수자들이 시장 하락부를 봤는데도 얼마 이익이 안 나자 이거 시장 바닥 찍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장 초반부터 변동성을 집어던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요. 그것에 더해서 뭐 저가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사실상 당보합 출발한 미국 증시는 이 초반에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반등을 보이려 했는데 초반 매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ISM 서비스업 지수를 기다릴 때까지 30분 동안 아주 어중간한 상승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ISM 서비스업 지수가 61.9포인트로 컨센서스보다 더 크게 잘 나왔죠.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아주 잘 나왔고요. 그러면서 증시는 강하게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오는 이 매수세는 이 초반에는 S&P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스닥 빅테크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퍼지면서 지수를 강하게 당겼는데 자,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그 시장이 약세로 전환됐다는 것을 증명한 요소들 중에 시장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일 경우 점점 그 지속 강도의 시간이 감소해서 보통 개장 후 한 4시간 동안은 매수세가 계속 지속돼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고점이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이게 뭐 조정을 보인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개장 후 2시간 정도면 매수가 나올 거다. 또 그것마저도 줄어들어서 이제는 개장 후 30분 정도만 딱 매수세가 지속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꺾여요. 자, 그만큼 시장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는 간만에 매수세가 무려 5시간이나 지속됐어요. 이는 이 변동성 매도와 함께 TQQQ 같은 이 레버리지 ETF가 또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요. 안타깝게도 새벽 4시 20분부터 이 이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면서 상승분을 뭐 상당량 돌려주게 됩니다. 나스닥 지수 기준 이 고점도 1.8%밖에 안 됐어요. 보통 이 정도 상승세면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나스닥 파워미터가 또 90 이상 넘어갔거든요. 그 정도면 한 2% 넘게 상승이 나와야 돼요. 특히 S&P는 전일의 음봉을 모두 감싼 양봉을 만들다가 밀었지만 나스닥은 전일의 음봉을 모두 위로 감아 올리지 못하고 막판에 눌렸다는 점에서 아무리 빅테크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해도 확실히 과거의 강세 국면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이 러셀도 어제는 초반 상승 때 한 1%까지 올라왔지만 이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서 마이너스를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반등이 과도한 하락이 있었던 것 중심으로 나온 반등이지 뭐 새로 추세가 형성돼서 출발되는 그런 매수를 잡아서 길게 끌고 갈 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이 올라오면 콜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콜옵션이 크게 올라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콜매도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 어중간한 상승이라면 사실상 대응은 어렵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이 미끄러지는 구간, 그러니까 392에서 385 구간을 벗어나면 아주 역추세 매매를 강하게 하십시오. 근데 그 안의 구간에서는 딱히 장중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눌림 나오거나 충분한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392포인트에 가면 갈수록 매도를 쌓긴 할 텐데, 콜매도를 쌓긴 텐데, 그래도 392를 넘어서야만 아주 적극적으로 때릴 거예요. 자, 또한 증시가 이제 바닥을 쳤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시기상조라고 봐요. 최소한 종합주가지수 3000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고 나서야
상승 추세에 접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름이 대충 고점권에 왔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있죠? 재고 발표 이후의 액션을 보고 숏을 잡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음봉으로 전환되기보다는 고점권에서 하루 정도 도치가 나온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숏을 잡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는 그냥 재고 상황 파악한다 생각하면 좋겠고 그 이후에 매도를 좀 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매도 포지션은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전혀 이익 실현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금요일 논팜 발표 시 언더 슈팅이 나오면 일부 이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